혈당을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정세원 알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에는 당뇨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평균적으로 혈당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순간순간 혈당이 무섭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검증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혈당을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혈당 저하 효과가 있는 첫 번째 음식은요, 식초예요. 식초가 당뇨에 좋다는 말 어디선가 듣긴 했는데 사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빵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섭취했어요. 그리고 식후 혈당, 인슐린 반응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혈당과 인슐린은 떨어지고 포만감 점수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식초의 아세트산 농도를 각기 다르게 해서도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아세트산 농도가 높을수록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연구 결과들도 보면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식초에서 시큼한 신맛을 내는 성분이 아세트산, 초산인데 이것이 당질의 분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빨리 분해되어서 포도당이 왕창 만들어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텐데 식초가 탄수화물을 천천히 분해되게끔 하다 보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우리가 이태리 레스토랑을 가면은 식전빵을 식초에 찍어 먹게끔 식초가 꼭 나오죠. 또 만두나 냉면을 먹을 때도 식초를 첨가하는 것, 이런 게 다 식치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식초가 식후 혈당을 낮춘다는 정보를 듣고 일부러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따로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게 부담이 되면 꼭 그렇게 안 드셔도 되고요. 평소 식사할 때 식초를 활용한 초절임이라든지 초무침 반찬을 즐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만 식초도 천연 식초가 있고 합성 식초가 있는데 합성 식초를 과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간이 상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천연 발효 과정을 제대로 거친 그런 진짜 식초를 활용하면은 그 자체로 간에도 좋고 또 혈당 관리에도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요, 초절임이나 초무침을 만들 때 식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많이 쓰죠? 설탕을 써서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에 식초가 좋다고 해서 초절임을 먹으면서 이 설탕을 들이부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때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또 대체당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 저하 효과가 있는 두 번째 음식은 여러분 레몬입니다. 레몬은 혈당 지수가 20이고 혈당 부하 지수가 0.6일 정도로 매우 낮아서 혈당에는 굉장히 안전한 과일인데 그 신맛 때문에 과일처럼 먹기보다는 보통 즙을 짜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바로 이 레몬즙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파리의 한 대학교에서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양의 빵 100g에 물, 그리고 물로 희석한 레몬주스, 또 홍차를 각각 섭취하게 한 뒤에 혈당 변화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후 55분이 지났을 때 레몬 주스를 마신 그룹이 물을 마신 사람들보다 이 혈당 농도가 35%나 낮았고요. 이에 비해서 홍차를 마신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몬에 풍부한 유기산, 구연산 같은 산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 같은 효소를 억제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실험에서도요, 물과 함께 파스타를 먹은 경우에는 소화를 시작한 1시간 이내에 전분과 올리고당이 다량 방출된 반면에 레몬 주스의 경우에는요, 전분의 방출은 약 2배 정도 낮았고 올리고당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식초와 마찬가지로 레몬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당을 낮추는 음식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하면 뭐가 있죠?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많죠. 이런 발효식품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먹는 것이 김치니까 이제 김치를 예를 들어 보면 김치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김치를 잘 먹는 사람들이 역시 공복 혈당도 좋고 혈청 지질 수치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치보다는 발효가 잘 된 발효김치 섭취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생김치와 발효김치를 각각 4주 동안 매일 300g씩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 BMI, 체지방이 두 김치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발효김치를 섭취한 군에서는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효식품이 더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발효 과정에서 생긴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또 발효되면서 나오는 그 산을 젖산이라고 하는데요. 젖산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감소시켜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먹더라도 발효빵인 사워도우 빵을 먹는 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 음식, 식초하고 레몬즙하고 발효식품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신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세트산, 구연산, 젖산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신맛을 내는 성분인데 한약에서는요.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의 5가지 맛을 줄여서 산고, 감신, 한미라고 하고 오미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각기 고유한 작용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거나 상극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신맛은 단맛을 극한다라고 해서 산극감이라고 하는데 신맛이 에너지원이 되는 단맛의 작용을 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당뇨가 가장 싫어하는 맛이 쓴맛하고 신맛 이 2가지 맛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오늘의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신맛이 단맛을 견제하는 이 작용이 오늘 말씀드린 아세트산, 유기산, 젖산의 혈당 저하 효과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 성분이 외부에서 섭취하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도 있는데요.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 과다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 위장 안에 위산이 축적이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 외에도 갑자기 손이 막 떨리고 허기지고 식은땀이 나는 마치 그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위산도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화에 관계된 문제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오히려 위산 과다가 아니라 저산증인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 저산증은 또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서 혈당이 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면 혹시 내가 위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혈당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 3가지로 식초, 레몬즙, 발효식품을 말씀을 드렸고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고 레몬즙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소화 효소에 작용을 해서 역시 전분 분해를 조절하고 또 발효식품에는 젖산이 풍부해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게끔 돕는다. 모두 식후 포도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사할 때 이 3가지 식품을 잘 활용을 하면은 당뇨를 막고 또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도록 식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위산 역시 혈당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산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시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